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너와 나의 공감 이야기.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솔직하고 따스한 삶의 이야기,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에 공감하는 시간, 공감복지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인천 사회복지상을 수상한 무료급식소 재물포밥집 대표이신 한용걸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30여 년 동안 인천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해오셨다는데요. 그 나눔의 여정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음. 서민들의 삶을 아마 가장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본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인천과 아무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네. 수도국산 수도국산 네네, 달동네 달동네 박물관. 네네네, 네. 수도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곳에서 그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인천에 온 거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왔어요. 오히려. 수도국산 그 네. 달동네는 네. 도시의 그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데 가난함이 오래 쌓인 자리고 가진 것도 없지만 말도 없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뭐 도움을 주러 오고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어, 그 같이 살아야 할 자리가 어딜까 하고 찾고 있었던 중에 또 옥산을 찾게 됐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가장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 음. 그런 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인천이었고 그게 수도국산이었습니다. 거길 그 똥꼬개라 그랬어요. 네. 네. 그렇게 인제 인천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네네. 어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인천에서 인제 이렇게 어려운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하셨나요? 그동안? 또 잘했다라기보다는 네네. 그냥 그 제게 주어진 어떤 소인 같은 거를 음. 제대로 했는지 이렇게 그런 반성을 한 때가 더 많아요, 잘 살았다기보다는. 그러면 인제 그렇습니다. 네. 그곳에 성김에 집을 설립을 해서 네. 20년 넘게 운영을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성김의 집은 어떤 공간이었나요? 성김의 집은 이렇게 듣기로는 보면은 복지시설 같지만 사실은 시설은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복지 사업도 아니었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한 28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장애가 있거나 뭐 가난하거나 갈 곳이 없든 간에 누구든지 빠지지 않고 365일 동안 문 닫지 않고 함께 산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뭘 28년 동안 살았지만 뭔가 이 사람들에게 해준 거는 없고요. 말없이 같이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사람 사는 집으로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 사는 집이었어요. 네. 그 네. 1994 년에 전국 최초로 장애 아동 무상 교육 시설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당시에는 사실 1994 년이니까요. 그 장애에 대한 인식도 음 굉장히 부족했을 거고 또 제도적으로도 많이 좀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신부님께서는 두렵거나 망설여지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니까 계기가 된 거는 제가 대학원 시절에 네. 그 생활하던 곳이 있었는데 인제 기숙사를 새로 지어 가지고 어 학교에서 못 살고 학교 근처에서 복지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장애아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네. 이유가 보니까 아이가 지금은 발달 장애라고 하죠. 그 아이 네네.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음. 나는 이 다음에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연하게나마 그걸 알고 나서 그때 처음엔 좀 두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준비되지도 않았고요. 궤도도 없었고 또 사회적 인식은 보잘것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무상교육시설 장애 아동들 시설이 필요했어요. 가르치는 그런 수입할 수 없는 애들, 배울 권리가 없다고 여겨지는 애들. 근데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장애를 선택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두렵긴 했지만 처음이라. 근데 외면하는 게 좀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신앙이라는 게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도망치지 말라는 요구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신부님이 되셨는지 그 갑자기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특별한 소명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소명은 없었고 네. 특별한 소명이라기보다는 저는 가난한 아이들 곁에서 살고 싶었어요. 음.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많이 자충우돌 많이 그쳤죠. 네. 네. 사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좀 더 뭔가 좀 더 화려하거나 좀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부님은 반대로 낮은 곳에서 항상 계시려고 했던 그 마음이 참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코로나 시기인 2020 네. 년부터는 무료 급식소 문을 열게 되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네. 인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물포 밥집인데요. 네. 재물포 밥집에 대한 소개도 좀 해 주시죠. 코로나 때 밥집 문을 열었어요. 처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98년도인가요? 그 IMF 네네네. 그때 그 실업자들을 위한 국수집을 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02년인가요? 월드컵 하던 해 이제 그만뒀어요. IMF를 졸업하면서 그랬는데 2020년도인가 코로나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그때 굶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그래서 밥집 문을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무료급식소지만 말이 좀 그래요. 그냥 시의 공간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줄 서서 뭘 밥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앉아서 따뜻한 국밥을 먹는 집. 아무런 누구도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연을 증명하지도 않아도 되고 내 처지를 말하지 않아도 그냥 배고프니 누구나 와서 국밥 먹고 가는 그런 집이 음. 집이에요. 재물포 밥집의 특색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 급식소가 평일에만 운영이 되는데 주말에도 밥을 지으신다고 하시던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네네. 다른 데서 이제 안 할 때, 문 음. 닫을 때, 딱 주말에는 문을 닫아요. 네. 그래서 하는 네.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인제 신부님하고 예,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그 재물포 밥집에 밥을 먹으러도 가 보고 싶지만 저는 신부님 목소리를 듣고 신부님을 뵈러 한번 가 보고 싶어요. 굉장히 그 오심하세요. 실망해요. 목소리가 어, 너무나 이 예. 따스하게 느껴져서요. '아 신부님을 뵈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음. 보면 실망해. 그 대사하고 이뚱뚱하고 그리고 편지 못 줬다는 것처럼 생겼어요. 네. 저는 신부님 어. 마음을 보러 가는 거니깐요. 그 그래 맞아요. 신부님의 30 년간의 나눔과 음. 봉사 여정을 담은 자서전을 지난해 출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책 제목이 깊은 강은 소리 없이예요. 네.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또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음. 담겨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책이 뭐 어떤 성과를 기록한 책은 아니고요. 이 30년 동안 여기 가난한 사람들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 좀 뒤돌아본 기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일을 했지만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모두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던 시간, 또 사람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쓴 시간, 그런 시간들이 아까워서, 그래서 소리 없이 흐르는 강처럼 남아있기를 그래 바랬어요. 그래서 이 책이 뭐 내가 잘 살았다라는 어떤 옳았다는 증명이 아니고, 네. 내가 끝내 이 사람들을 떠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글인데, 뭐 쓰고 나니까 무척 부끄럽더라고요. 네. 네. 그 깊은 강은 소리 없이 제목만으로도 낮은 곳을 향한 신부님의 헌신이 담긴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음, 많은 어, 분들이 또 그렇게 느끼실 것 음, 같아요. 그래요. 부끄럽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네. 인천에서만, 그 인제 인천하고 인연이 되셔 가지고 30년 넘게 봉사를 이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을 것 같고요. 또 가장 마음에 남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생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데, 저를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들은 기회가 안 나요. 그러니까 술 취해갖고 욕하던 사람, 네.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고 그러는 사람, 뭐, 그리고 또 저랑 인연을 끊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내 기억에서 하나도 사라지질 않았어요. 이웃과의 나눔, 가난아이들과의 어떤 나눔, 이런 현장은 아름다운 얼굴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워진 얼굴들이 더 오래 남죠. 네. 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면서 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네. 신부님의 말씀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 동물도 돌보다 보면요. 네, 예쁜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는 예쁘지만 네, 아프고 뭐 좀 잘못됐거나 이러면은 내내 마음에 남거든요. 그런 마음과도 조금 네, 같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또 네, 이렇게 그 드네요. 말씀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신부님이 생각하는 봉사는 과연 뭔지, 또 수도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수도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웃하고 함께 그냥 어울려 가는 사람인데요. 봉사는 누구에게 뭔가를 거저해 주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저 사람들이라고 해야 하겠죠. 네, 그분들과 끝까지 이웃으로 남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사명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어떤 수행해야 될 역할이나 책임이죠. 근데 남보다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곁에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저는 봉사 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봉사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늘 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그 주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부님을 돕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네. 신부님 목소리만 들어도 돕고 싶어요. 저도 왠지. 어 그 끝으로 그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남겨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소임을 혼자 한 적이 없어요. 밥 지어준 사람, 또 설거지 해준 사람, 그리고 말 없이 후원해 준 사람, 같이 함께 이 길을 걸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이 방송 듣는 분들한테 무슨 대단한 일을, 봉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다만 사람 한 명만 덜 버려주시면 좋겠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올해 이제 2026년 시작을 했잖아요, 신부님. 뭐 네. 소망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늘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또 이 책방에 오는 손님, 여기 이제 작은 인문학 도서관인데 네. 길벗 글방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와서 책 보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늘 언제나 힘들어도 그냥 더불어서 함께 의지하면서 같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네. 저희 인천에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시다는 것만이라도 저희가 그냥 너무나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오신 신부님의 여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늘 또 신부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들의 가장 따뜻한 친구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재물포밥집의 대표이신 한용걸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예. 고맙습니다.